지난 주일에도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속 교회들의 주일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의 소외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찬양대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30일부터 강도를 한층 높인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날은 주일 예배가 열리는 날이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들의 예배 상황 어땠습니까? 네, 평소 주일이며 이 성도들로 북적했던 교회 인근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교회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고 입구에는 당분간 모든 예배를 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안내 문구가 공지돼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선 이름이 알려진 대형 교회들은 지난 23일 주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광림교회, 세해대교회, 영락교회 등 주요 대형 교회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 순서자와 방송 중계를 위한 인원 등 20명 이내 인원만 예배당에 모여서 차분하게 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네, 대형 교회들이야 무리 없이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걱정은 사실 작은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 경상비 예산 3,500만 원 이하 교회를 이 소형교회, 미자립교회로 볼 때 한국교회 5만여 교회 가운데 70% 정도가 미자립교회로 추정됩니다. 네. 미자립교회들은 방송기술은 물론 인력 부족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온라인 예배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찾아갔던 수원 평강교회는 성도 20명 정도 모이는 소형교회입니다. 저희가 찾아갔을 때 예배당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 온라인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진상원 목사는 지난 23일부터 당장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하는데 방송 장비도 없고 방법조차 몰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인 목사를 통해 카카오톡 라이브 방법을 배워서 현재는 설교와 광고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특성상 성도 대부분이 저소득층에다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고 온라인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50대 1명 정도? 그 외에는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저는 교인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믿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실 테고 과연 이 말씀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이렇게 평강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소형교회들은 이 소규모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실시하는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상원 목사는 정부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목회자로서 성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한적인 환경이 고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 각자 이제 나름의 자구책을 찾으면서 정부 지침에 대처하고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네, 온라인 예배로 고민하는 대신 이 성도들과의 교제에 더 노력한다거나 또는 이웃 섬김과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 인천의 좋은교회는 성도 20명 안팎인 소형 교회입니다. 11년 전 개척해 목회 중인 송영수 목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성도들의 신앙 지킴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송 목사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입니다. 각 가정마다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각자의 성경 묵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성도들 가정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소독수를 이용해서 소독수도 나눔하면서 또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작은 교회라든지 개척교회들은 성도들의 대부분의 신앙도 좀 연약하고 방송 시설이라든지 다루는 이런 것도, 그래서 물론 영상으로도 송출을 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습관화되어지고 그게 또 염려가 되어지고 그래서. 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속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 모두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뉴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 현황을 최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맑아지는 등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잠시 환경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환경운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누적으로 지구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온실가스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후는 2018년에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7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각성하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멈추어서 성찰하고 되돌아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 쓰고 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만큼 탐욕과 지나친 경쟁에서 멈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또는 쓰레기나 결과가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그런 환경적인 재앙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쳤는데 위기를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몇 년 내에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한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 IDA 협회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구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로선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현지에 있는 한인 선교사를 통해 선교 물품을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 IDA 협회는 매년 예장합동총회 선교부의 지원을 통해 필리핀 산페드로 지역의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보지를 못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여기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법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뒤에서 적극 기도하고 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또 총회에서 받은 후원금도 계속 이번에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참 어려울 때 이 선교가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IDA 협회는 한센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선교 활동과 함께 그 범위를 소외계층으로 점차 확대해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 인도 등 해외 선교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시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계속 대면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적극 후원하는 IDA 협회가 아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는 시정 차원에서 소외계층과 빈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구호 물품은 어려운 가정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ven though that you cannot come because of this crisis that we have in the whole world, but you still manage to give us your help, extend to us your help. So we are very, very grateful, and we wish that you are all well, even in this pandemic,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looking forward that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and exchange our pleasantries, our experiences. And I know that with the grace of God, we will all overcome and see each other again. 코로나19에도 선교지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CTS 뉴스 임요일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문화 이주민 찬양대회를 열었습니다. 한장총은 코로나19로 지친 다문화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찬양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때문에도 여러 가지 수고하기 때문에 좀 위로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복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로운 꿈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승리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나이지리아와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찬양 솜씨를 뽐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각종 상품들이 전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규칙부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정통합총회 규칙부는 26일에 임원회를 열고 총회 임원회가 질의한 정기총회 온라인 전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총회 헌법에 따라 일반적인 화상회의는 가능하지만 임원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만큼 오는 9월 21일과 22일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이던 총회 일정을 21일 하루로 단축하고 화상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규칙부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육전도국이 증강현실 전도지 제작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2014년 증강전도지 버전 1에 이어 개발된 2020년 총회 증강전도지 버전 2에는 친숙한 영상과 음향, 게임 요소를 첨가했으며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고 카드 사이즈로 제작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각 시대마다 그 전하는 방법들이 각양 다른 방법들로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을 통해서 이번에 개발되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육전도국은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증강전도지 버전 2 더 웨이가 선교 현장은 물론 한국 기독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0년 NCCK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정책협의회는 비대면 시대가 교회에 어떤 시대적 요청을 던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과 교회협 최영목 정의평화위원장 등이 비대면 시대와 교회를 비롯해 생태와 평등,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할 예정입니다. 2020년 NCCK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는 오는 31일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오는 9월 7일부터 2학기 횃불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열리는 횃불회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상복 명예총장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등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와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대표 등 총 20여 명의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의 교회와 목회 등을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은 2학기 횃불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거듭나고 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충전이 되셔서 더 목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코로나19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2학기 횃불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야외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는 한국전 호주 참전용사 20인의 모습을 담은 특별 사진전이 달링하버 ICC 건물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호주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광고판에 새긴 시드니 경전철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이번 야외 사진전은 주 시드니 총영사관과 안작 전쟁기념관의 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주 시드니 총영사관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드니 달링하버 ICC 건물 전면을 호주 참전용사들의 사진으로 장식함으로써 많은 시드니 교민과 시민들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6.25 70주년 마지막 특별 행사인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매년 여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휴가를 대신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해외 선교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진 많은 영혼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광주 본향교회 주차장에 줄지어선 자동차들. 그 가운데 한 트럭의 문이 열리고 스태프들이 가득 차 있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옷과 가방, 이불과 유아용품까지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과 선교 지역에 그것을 섬기면 오히려 큰 복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때 우리는 버리는 물건이지만은 이걸 받는 분들은 사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들이거든요.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어려워진 상황에 지원을 기다리는 선교지를 돕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사역하는 사단법인 해피코리아와 기독교 사회적 기업인 두루도라 그리고 광주 본향교회가 협력해 선교지에 보낼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성도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기증받게 된 것입니다. 방역을 위해 본향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된 선교지 물품 지원 행사에는 2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찾아 열방 선교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20톤 컨테이너에 모인 기증품들은 분류와 세척, 수선의 과정을 거쳐 필리핀과 태국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또 선교비 후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세기 코로나 시대 선교의 대안으로 자립 선교를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들을 한국 성도분들이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선교지로 보내면 이 일을 통하여 수선, 또 분류, 세척 등 많은 현지인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이기심을 탓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자신의 쓸 것을 두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한국교회의 사랑 나눔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교회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이상복 목사는 8.15 집회에 참석한 성도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사과하는 말로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방역에 힘쓴 광주시와 보건당국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며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 등으로 국가적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집단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광주 지역 1,500개 교회와 40만 성도는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교회가 예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며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 지역의 한 교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방송 김영준 기자입니다. 일부 교회가 원인이 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회의 생활안전의식이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회들은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경우 더 효과적인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마련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경우에도 예배 참석 교인 명부 작성과 예배 시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경북 청도에 위치한 풍각제일교회는 예배당 내에 공기를 정화하는 장비를 도입해 비교적 고령인 성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한 주 만에 만나 서로 담화를 나누어가며 서로 정을 나누어가는 이게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또 기저질환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정상적인 예배도 같이 참석해서 일부는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감염자가 발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경북 청도 지역은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된 게 코로나19 시대에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간이음압 방기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예배의 중단을 막기 위한 풍각제일교회의 노력이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를 두므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도들 간에도 이 마음의 거리도 생기더라고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서 한 의자에 5명이 앉아서 그렇게 친밀하게 옆에 성도들과 손잡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예배의 사명이 성도들의 안전을 고민하는 교회들의 마음과 함께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어린이 도서에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대다수의 성인들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또 미래대한행동 여성위원장 오세라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 이 책은 여가부가 이제 선정하고 추천한 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때 진선미 아마 장관이셨을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실 때. 그 롯데지주랑 그다음에 초록우선 어린이재단과 MOU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이듬해부터 책을 이제 추천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134권, 또 올해 60권 넘게 해서 총 한 200권 가까이, 199권 정도 되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 책을 이제 그냥 추천만 한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 800가정에게 3,200권을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다움 책장 그래가지고요. 10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아예 책장으로 구성하고 200권이 되니까 책장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예 양이 많죠. 그리고 뭐 이제 창작 공모전도 하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데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여가부가 한 거니까요. 굉장한 이제 국책 사업처럼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어찌 보면요. 국민들이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성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냈고 또 새 아이의 아빠로 알려져 있는 김병우 의원이 이걸 국회 이제 정식 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분이 보니까 아버지인데 아이들 2명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미취학 아동도 있고. 굉장히 아빠로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성애화시키고 뭐 동성애도 옹호하고. 그런데 이제 뭐 연타로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을 넣고 뭐 여가부를 폐지해달라, 책을 전부 다 수거해달라 난리법석이 난 상태에서 어쨌든 다행히도 여가부에서 이것을 수렴하고 이제 문제가 된 도서를 한해서는 전부 다 수거하기로 그렇게 이제 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나다움 어린이 책과 관련한 항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9년 나다움 어린이 책에 그 우리 가족 인권 선언이라는 선언, 우리 가족 인권 선언이라는 도서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시리즈로 나가는데. 엄마 인권 선언, 아빠 인권 선언, 딸 인권 선언, 아들 인권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어때서 뭐 유익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책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동성혼에 대해서 어떤 그 미화하고 암시하고 나아가서 조장하는 그런 그림과 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엄마 인권 선언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엄마 인권 선언을 보면 두 여성 커플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서 있으면서 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엄마가 뭐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하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바꿀 권리, 이혼 후에도 아이를 돌보지 않을 권리, 그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또 이혼할 권리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빠 인권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그 동성 커플이 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러면서 또 뭐 남성 동성 커플이 또 이렇게
그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그 굉장히 그 노골적인 그 동성애의 그 조장이죠. 그리고 딸 인권 선언도 그래요. 딸 인권 선언도 여자든 남자든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서 그 두 여자 아이가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는. 네. 그리고 아들 인권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런 내용의 책이 우리 가족 인권 선언이라는 곳으로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예. 저는 이 책을 보고 이것은 정말 이성애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이거는 완전히 주장하고 미화시킨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저는 그런 내용이 너무 담겨 있어서 정말 분노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다움 어린이 책에서 문제가 된 가장 뜨거운 부분은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이것은 그 그림을 그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려가지고 정말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 어디 눈을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노골적인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선교하는 그 과정을 정말 제가 이게 방송에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런데 정말 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수위가 높고 외설적이고 그것이 마치 재미있거든 이런 그 용어를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조기성애와 도대체 나는 그것이 왜 나다움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가르치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분노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나다움 어린이 책을 접한 이 학부모 연합 등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문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도서가 회수가 이제 결정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초록 어린이 우산 어린이 재단도 사업을 중단했고 사실 이렇게 되기에는 학부모 단체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분학년, K-프로 라이프 우리 어머니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행동에 나섰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학부모들이 정말 보여주기 전에는 그 정말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정말 그 경악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그 책 내용들이 전부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차별에 대해서 그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예.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것을 마치 이제 나다움 어린이 책 앞에 붙는 게 있죠. 성의 다양성 그리고 뭐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이것이 성평등 도서. 이게 어디서 나다움 어린이 책인가? 저는 본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건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집요하게 그 어릴 적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도 또 하나의 집단주의고 전체주의 발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지연 대표님께 돌아왔어요. 이렇게 논란이 되자 여가부에서 이 서적들을 회수하겠다라고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선교육 실태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전 국제적인 실태가 있고 한국의 실태가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박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국제적으로는 성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only abstinence, 절제력을 함양시켜주고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합의했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합의 만능이 아니야. 콘돔과 피임약이 다가 아니야. 우리에겐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 소중한 가치가 있어. 생명과 책임이 있어. 가족이 있어. 그래서 절제력을 그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근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흐름에는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게 세이프 섹스 교육이에요. 뭐냐면은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 콘돔과 피임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컨센트 이제 그 동의를 했다면 이 아이들이 성폭행은 나쁜 거니까 say no 할 줄 알고 say no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충고리지 말고 그런 거 잘못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하지 말고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답시고 사실은 합의 만능주의의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다 빠져나가고 오로지 남은 거 하나가 합의하는 거. 그래서 합의했으면 청소년끼리의 성관계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성병과 임신. 그러니까 콘돔과 피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절제력을 키워주는 지킬 건 지키자 교육과 세이프 섹스 교육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서구에서 세이프 섹스 교육이 많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99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요. 세이프 섹스 교육은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운 교육입니다. 한 번 딱 따르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때는요. 트레이닝이 그 강사들부터 역량이 필요하고요. 네.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중에서요. 세이프 섹스 교육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어릴 적부터 생식기 이름 그대로 다 노출하고 이게 팩트다. 팩트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면서 성관계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지금 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How a Baby is Made라는 책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성관계 장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생식기와 생식기의 결합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재미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성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벡터와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물체와 같은 거예요. 하나 시작되면요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손 잡고 나면 그다음 입 맞추고 나면 그다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교육에 있어서 윤리, 도덕, 절제는 모두 제거하고 책임과 생명의 소중함을 제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다 주는 거. 인포메이션 위주의 교육. 그 아이들이 삶에 대한 성찰이나 자제력이나 인내와 이런 걸 갖추기 전에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것을 해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엄마의 질에 아버지의 생식기가 들어가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남녀가 이렇게 하면 재미있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물놀이를 왜 하냐면요 재밌어서 해요. 아이들은 위험한 것도 왜 하냐면요 재밌어서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축두협이 다 잘하지 않았고요. 내가 다 잘하지 않았고 충동과 호기심은 강하고 절제와 인내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예요. 이건 뇌 과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열어주기보다는 통찰이나 성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정보 위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관계 하는가 어떻게 그러면요 이건요 해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조사해 보면요 학부모들의 90%가 abstinence 절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욕주의 먼로 카운티 등에서 다 해보면은요 절제 교육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냥 숫자로 딱딱딱딱 나옵니다. 잠깐 라디오 방송으로 절제 교육을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1000명 중에서 65명이 임신하던 그 도시에서 그 임신이 10명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놀랍죠. 그 방송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임신만 줄어든 게 아니라 성행동 자체가 40%대에서 30%대로 푹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욕주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뭐 클리브랜드 모든 도시에서요 절제 교육의 효과는 너무 수치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고 여가부가 이에 대해서 수고하기로 한 거는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이제 남은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동성애 옹호라든지 급진적인 성교육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이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데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는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기 성애와 어린 나이에 성차를 얻기 전에 너무나 성에 조기 함몰되고 성중독되어지고 이런 음란한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거 음란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더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 추천 도서를 보고 조기 성애화되는 것을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 세계 인권선언문은요. 그 26조에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의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지는 학부모가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의 용의가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충만한 자만이 성교육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해서 절대로 여가부가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뉴스로 다루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 두 분 모두에게 들어볼 텐데요. 짧게 먼저 위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길을 잃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해체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평생 이런 시기를 정말 처음 살아볼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막 파괴가 일어나고 해체가 일어나고 저는 이 나다움 어린이 책 파동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건강한 여자, 건강한 남자로 키우는 거 이것이 또 이게 우리의 그 교육의 근본 가치고 그리고 이것은 상식과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행동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이것을 다 이 근본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예의는 법률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까 이제 김진애 약사님이 절대 교육을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의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예의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예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우리 교육, 성교육 모든 것도 저는 우리가 예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그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꼭 저기 기독교 정신으로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이 길을 잃은 시대를 함께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 대표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불안하다. 이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니까 너무나 좋다 하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 가서 너무 좋아요 하는 아이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학부모들이 울며불며 쉿아웃 캠페인,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외설적인 성교육. 그래서 거기도 두 가지 이슈였어요. 조기 성애화와 동성애 옹호. 그래서 그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Stop Sexualization, 성애화시키는 교육을 하지 말아주세요.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해외에서 성애화 교육은 나쁘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주워올 필요가 없습니다. 담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잘 다루어서 해외가 한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터보기 시간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미래에 대한 행동 오세라비 여성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월 2일과 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